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흐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거의 7년 내 최고가를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2013년 1월 이맘때네요. 한 1,560달러 후반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안전자산이 이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관련해서 외신들의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 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흐름입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이란이 전일 이제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절대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긴 했지만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라크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경우 금 가격이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월가에서 잇따라서 금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ING에서는 금 가격 상승 베팅 상품의 매수 열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뉴턴 어드바이저에서도 단기간에 금 선물이 온스당 1,7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금 선물이 1,600달러 선을 돌파하고 이제 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앞으로 2년 사이 금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도달해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좀 앞두고 있는 금 가격인 모습인데요. 월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 비난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NN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제 이란의 핵 합의 탈퇴 그리고 이라크 의회 미군 철수 결의 또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케냐 미군 기지 공격 등을 위기 확산의 전조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번 행보와 거리 두기에 나선 만큼 미국 그리고 이라크 간 갈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핵 합의 탈퇴 결정에도 유감을 계속해서 표하는 모습인데요. EU 지도부를 비롯해 독일 또 그리고 유엔까지 이란의 핵 합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이를 두고 잘못된 조치라며 이란과의 대화를 촉구했고요. 러시아 역시 핵 합의를 촉구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착수한 만큼 사안을 더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금 가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전망과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좀 반등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이 서비스업 지표와 또 고용 지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서비스업 지표 개선세 나타난 점부터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래도 오늘 증시 참 다행인 점이 이 서비스업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인 점이 증시 지지력을 제공을 해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초반에 하락폭을 많이 만회해 나가면서 네.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12월 미국 서비스업 경기세 한번 살펴볼 텐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12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최종치가 52.8로 이제 예비치인 52.2를 웃돈 모습이고요. 전월 확정치인 51.6도 크게 상회하면서 최근 5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비스업 호조세가 발표되자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 하락폭을 크게 만회하면서 시장 안도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IHS 마켓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강한 신규 수주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갔다라고 진단을 내놓는 모습인데요. 지난 7월 이후 신규 수출 주문이 처음으로 늘어난 점을 또 강세로 꼽았고요. 외국인 고객들의 주문도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기 지표,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좀 극적 전환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 역시 지속되고는 있는데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자기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난 9월에 이제 볼턴 이제 장관을 경질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발언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 정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좀 시선이 좀 옮겨간 모습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 탄핵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상원이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나는 언제나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강경 노선을 선호했던 슈퍼 매파였던 볼턴은 이란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문제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심각하게 대립한 바 있는데요. 이런 만큼 볼턴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작심 발언에 나설 경우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이후 그를 무능하다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느닷없이 볼턴은 애국자다라고 뜬금없이 치켜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 잠시 가려진 탄핵 이슈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동안 불거졌던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중동 정세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이슈들 함께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